입니다.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2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죠.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간 지역을 보호하며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된다, 해당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실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본 측으로서는 그런 비엔나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추측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 공간, 그것이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그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설치되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나 이 국제 이양상, 특히 외교관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되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이런 협약의 해석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우리 정부는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그런 협약 해석 문제로 나가게 되면 이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과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이양이 최대한도로 외교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되게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국내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관의 보호라는 것은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해당되는 공간에 위해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들 국제사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30일 날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도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짜서 이런 외교관 보호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국제사회에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부산 소녀상이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쪽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일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안녕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할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고, 또 공간 밖에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간지역 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엔나 협약 위반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한일 관계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모든 관련 당사들이 좀 가능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여튼 잘 풀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북핵 문제나 이런 안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균형 감각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 진정한 바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에게도 이러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양국의 이행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거였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남아있는 이행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 항상 어떤 합의든지 간에, 물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 정신이 있고, 취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하여튼 양국 관계에 원래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했을 때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도 좀 진전을 보고 해결을 보고, 또 양국 관계도 좀 도움이 되고, 북핵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어렵지만은 이런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을 계속 잘 이제 살려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보다는 가능한 한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 현상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큰 이제 방향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진 이행과제는 뭐라고 장관은 얘기하십니까? 뭐 양측 모두 하여튼 우리 권한대행께서 지난 국무회의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합의 정신과 취지를 아주 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다 이제 우리 한일 양국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제가 중요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권한대행께서 이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현재에서 가장 정확한 그런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된 합의문을 보면은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특별히 이제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이 어려운 문제인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달랑 10억엔 받아놓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 10억엔 줬으니까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라. 이행해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에 무슨 우리 문안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그런 이전과 관련된 그런 뭐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규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우려사항이라는 사실을 저희로서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발표할 때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외교를 내치와 연관지어서 하는 것의 문제점, 특히 졸속 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적당히 하는 외교 또 졸속 합의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 아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박근혜 정부가 또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맺은 위안부 합의 이후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10억엔 받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관이 10억엔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억엔 줬잖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약속 이행해라. 이렇게 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주객이.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나라 외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가 이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특히 10억엔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돈의 문제로 전락시켰던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에 대한 최대의 어떤 과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어떠한 정부가 되든 간에 이 합의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거의 필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외교장관으로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48년 이후에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또 합의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표현을 밝힌 어떤 문서에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24년이 걸렸는가? 70년 동안에 이런 문서가 왜 없었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 이제 저희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그 피해자들의 피메시 한을 풀 수 있는 데는 부족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약하에서 그나마 이런 모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한 정도로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위로를 해드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받아내지 못한 이런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서 참사라는 말은 저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 손해상 문제로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이제 또 대두된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10억을 받든 1원을 받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문제로 전략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0억엔 1분만 더 주세요. 그랬습니까?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타결이 된 것이고요. 중요한 누가 것은 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부 출연으로 우리가 달라 그랬습니까? 일본이 주겠다 그랬습니까? 양간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합의된 것이고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냐 말이죠. 기본적으로 정부 출연도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 출연으로 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정부 출연 돈이 나와야지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정부 출연에 돈이 나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런 모습에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이고요. 돈의 다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산 문제로 야기된 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이제 아주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걸 지혜를 모아서 하여튼 현상보다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손해상 문제, 위안부 문제뿐만